안녕하세요. 저는 알파메일입니다. 고민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분의 이 말이 참 좋네. 습관과 인생은 같은 라인이다. 나는 이와 비슷한 말로 성격은 운명이라는 말도 좋아하거든요. 이제 습관도 운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을 향해 가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이분은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실이 이론으로 정리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기는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알파메일이 뭔지 잘 안다. 근데 자기가 베타메일이 되어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베타에서 알파멜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룩에 특화되어 있다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자기 여자친구랑 있는 사진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네. 그 벅스데이에서 얘기하는 여러분과 학창시절에 그 약간 일진 느낌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8살 차이 나는 여성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를 객관적으로 보면 8등급 이상이었고 레드필에서 가장 가치가 넘은 20살이었습니다. 와이프분 사진 와이프분 미인 맞습니다. 잠깐만. 사진 옆으로 누워있어가지고. 예, 미인 맞습니다. 네. 결혼한 지 7년째인데 지금도 사랑받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게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구분합니다. 이거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특히 주변 애들한테 결혼 잘했다는 얘기 듣고 저는 특이 케이스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결혼 7년 차인데 이게 7 years each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게 연애든 결혼이든 7년 차쯤 가면 슬슬 미치고 환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사랑이 잘 유지됐다는 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설거지론이 재평가되는 것까진 좋았는데 저는 남성들이 문제를 알았으니 문제를 해결하거나 노력하기 위해 방법을 찾으려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레드필이 남성들에게 알려지고 수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마치 정답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하는 행위 자체가 많아졌습니다. 여혐이 더 강해졌죠. 마치 알파메일은 신의 축복이고 베타메일은 쓰레기란 인식인데 실제로 남성들을 보면 베타메일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감마나 오메가겠죠.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그 레드필에서 쓰는 알파베타 이분법이랑 벅스데이의 5대 계급은 좀 구별을 해야 돼요.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알파베타 이분법의 베타랑 벅스데이의 5대 계급에서의 베타는 약간 좀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알파베타의 베타에는 그 안에 좀 넓게 잡으면 베타 조금 들어가고 보통 이제 델타, 감마, 오메가가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베타메일은 쓰레기란 인식은 사실 델타, 감마, 오메가가 쓰레기란 인식으로 뭐 결론적으로 뭐 쓰레기라고 보는 게 그런 관점이 뭐 굉장히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쓰레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규정한 쓰레기 축에도 못 끼면서 자신은 신이 되는 금서를 알았다고 말하며 가봤자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말하는 꼴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이런 말 하면 몰면 맞겠지만 레드필 코리아님은 이보다 더한 말도 하시기에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무슨 평소에 무슨 막말을 한다고. 좋아요. 자, 레코님도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드필을 받아들이긴 아직 이르다고. 근데 너무 빨리 반응해서 놀랐다고요. 근데 정말 올바르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볼 때 반 이상의 남성이 픽업과 레드필을 동의어로 보는 이 시점이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이분이 올해 3월쯤에 보내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초반엔 약간 좀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용도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도.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제가 싱글이었다면 신경 안 쓰고 LI 비읍시읒들 하고 넘어갔겠지만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 이것을 남자들이 알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PUA가 누가인지 모른다. 근데 유명한 PUA들도 결혼한다고 알고 있다. 쾌락만 쫓는다면 결혼을 안 해야겠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의 신념과 모순된 결혼을 선택합니다. 또한 여성에 대해 그렇게 잘 알면 결혼에 실패하면 안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만남에는 고수여도 장기적인 만남을 끌고 가는 법은 모릅니다. 인간은 항상 만족과 결핍이 동행을 한다. 여성의 관계에서 쾌락의 만족이 따라온다면은 다른 부분에서 결핍이 생긴다. 인간의 욕심 끝이 없으니까요. 굉장히 동의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뭘 해도 아무튼 문제가 생겨요. 롤러 타마시가 결혼했듯이 말이죠. 결혼한 롤러 타마시가 여자에게 게임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 말에 대해 100% 공감은 못합니다. 결혼이 아니고 연애만 한다면 인정입니다. 롤러 타마시가 여자에게 게임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약간 좀 감마메일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자에 대해 게임을 말하는 거를 게임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궁금증이 있다. 저는 연애 상담을 잘하고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온 연애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보통 이래요. 이게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남한테 잘 알려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인슈타인은 좋은 과외 선생님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를 통해 대다수 상당히 잘못된 이성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한 걸까요? 아니면 누구나 배우면 누구나 가능한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나요? 물론 타고난 영역은 어쩔 수 없기에 전부 다 최고의 여성을 만든다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누구나 체득하면 지금보단 나은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제 궁금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점점은 인간은 나는 어느 정도 운명론이 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타이밍에 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보면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뭔가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재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질문자분이 뭔가 사람들을 연애로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얘기하죠. 레드필 채널에서 여자는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사실 그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진짜 원하는 것과 가짜로 원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도 지난 10년간 20살 때 20대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나도 내가 말로만 원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 진짜 뭔가를 진짜 원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것을 보면 기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제가 학원 선생님을 했을 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가르치기 쉬운 애들은 똑똑한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똑똑한 애들은 사실 내가 가르칠 게 없거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제일 쉽습니다. 걔네들이 가끔 가져오는 난제나 걔네들이 딱 한두 가지 이해 못하는 부분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학원에서 우리 학교 전교 1등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리고 왜 학원에서 어떤 유명한 학원들은 시험을 봐가지고 일정 성적이 안 되면 그 학생을 안 받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 그때 깨달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 게 학원의 마케팅이 되게 유용하구나. 학원에 일정 이상 수준이 되는 애들만 받는 이유는 애초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애들이므로 얘네들이 오히려 학원의 평판을 망치기 때문에 물 더러워질까봐 안 받는구나를 깨달았어요.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제가 학원에서 애들 가르친 그 모든 체험이 저한테 새겨준 교훈은, 어떤 학생이 그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뭔가를 공부를 잘 하길 원한다면은 걔는 영어 실력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인간 됨됨이부터. 나는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 학군이랑은 얘기 안 하겠는데 그 학생들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가 전국 모의고사에서 거의 뭐 꼴찌에 가까워요. 그 정도로 엉망인 학군이었는데, 물론 나는 그 학생들을 내 첫 번째 제자로서 되게 아끼고 최대한 많은 걸 가르쳐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한테 이런 교훈을 새겨줬다고.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할 그릇이 아니라면은,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할 수준이 아니라면은 그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거는 진짜 100% 돈 낭비입니다. 그거는 나는 제발 좀 학부모들이 좀 자기들이 단 10분이라도 그 칠판 앞에 서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빙의를 해가지고. 왜냐면 지네 엄마 아빠 오면은 또 공부한 척 할 거 아니야. 나의 시선으로 봐야지. 나한테 잠깐 빙의를 해가지고 당신들의 자녀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태도로 수업을 듣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발 그렇게 많이 가지지도 않고 부자인 동네도 아닌 학군에서 그렇게 돈지랄을 안 하지. 차라리 그 돈 모아가지고 애 뭐 포크레인 가르친다던가 애 뭐 기술 가르치는 게 낫지. 그래서 그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애 전세라도 해주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친구들은 대학을 가도 얻는 게 없어요. 내가 뭐 4년제 대학 2번 나왔다고 우월감에 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 난 여러 번 얘기했죠. 난 대한민국 학위가 대부분 다 학위 장사라고 생각을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순수하게 냉정하게 투자와 리턴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효율적인 투자인가. 근데 나는 한낱 월급을 받는 학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내가 뭐 교육계를 바꾸고 아이들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이거를 질문자분이 얘기한 관점에 적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화끈한 섹스를 원하고 여자와의 즐거운 관계를 원하지만, 이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무언가가 왜 안 되냐, 어떤 사람한테, 그건 정말 타당한 이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왜 여자 문제가, 어떤 특정 한 사람이 왜 여자 문제가 난관에 빠졌냐, 그것도 정말 타당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선천적인 이유들도 많고 후천적인 이유들도 많죠. 종합이 되지. 그것들이 다 종합이 되는 건데, 재밌는 거는 그거를 고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변화는 그 자체로 고통이거든. 인간은 적응하도록 설계된 동물이지 변화하게 설계된 동물이 아니에요. 레드필님, 적응이 곧 변화 아닌가요? 그럼 내 말이 모순일까? 내가 한 말은, 내가 예전에 한 말과 똑같아요.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다. 여러분이 적응이라는 변화를 했다는 거는 여러분이 부지런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환경이 여러분들한테 강제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가 편입을 한 거예요. 환경을 바꿔보려고. 나는 환경의 위력을 군대에서 깨달았거든, 책을 읽다가. 질문자분이 잘 질문을 했어요. 질문자분은 지금 그런 식의 삶을 성공을 하고 뭐 입증을 하는 걸 성공을 했는데,
질문자분 입장에서는 이럴 거 아니야. 아이 다른 애들은 이게 왜 안 되지? 근데 다른 애들 중에서는 선천적으로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성격적으로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거기 이미 적응해 버려가지고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분은 배우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나한테까지 온 거, 이 관문까지 온 거 자체로도 장하긴 한데 얘는 그래도 안 되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질문자분한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간다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문 앞까지 가는데도 대단한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주저함과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질문자분한테 문을 두들긴 것도 대단한데요. 그때부터 질문자분은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교육에서 그런 말 쓰잖아. 소가 선생님이 소를 물가까지 데려갈 수 있지. 물 먹는 건 소의 역할이라고. 그때부터 질문자분이 그럼 뭘 해야 되냐 효과를 보려면은 이 소 뒷덜미를 잡고 물에 쳐박아야 돼요. 그 다음에 콧구멍을 양손으로 막아야지. 그러면 이제 소가 물을 삼킬 거야. 그러려면은 질문자분이 이런 거를 만약에 연애 코칭 같은 걸 하고 싶다면은 또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면은 사업 초반에는 굉장히 극소수의 답 안 나오는 사람들을 노력을 해가지고 뜯어 고쳐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개과천선을 만들어야 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구원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밖에 구원을 못 한다가 내가 어디 무슨 뭐 책 글귀 하나 구석에 있는 거 멋있어 보이는 말 주워다 쓴 줄 알죠? 내가 일전에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나? 세상에 대해 알고 싶다고? 그러면 가장 빠른 교육이 뭔 줄 알아요? 약자들을 돕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고? 약자들을 도와봐요. 그럼 세상이 왜 이런 모양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세상이 불공평하다. 신이 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얘기하겠어. 약자들 한번 도와봐라. 정말 빠른 참교육이 될 거예요. 특히 이런 좌파적인 생각. 예를 들면 질문자분이 하는 생각도 굉장히 좌파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은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 뭐랑 비슷해요? 모든 성매매 노동자들을 교육으로 일반적인 일을 하는 여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과 같은 거지. 좌파들의 오만함이지. 몰라요. 우파적인 생각이 너무 우생학적인 마인드여서 인간은 타고난 게 있고 차별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고 격차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그게 극단으로 가면 안 좋겠지만 난 둘 다 필요해요. 난 둘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엑셀과 브레이크 같은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브레이크만으로 운전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누구나 가능한데 방법을 모른다? 아니요. 첫 번째, 누구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방법을 알려고 하진 않아요. 애초에 방법을 알고자 하는 충동이 들지도 않고요. 두 번째, 그리고 냉정하지만 방법을 알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이 제가 특별한가요? 했는데 질문자분 특별한 거 맞아요. 질문자분이 저런 식의 마인드를 가진 것도 특별한 거지만 질문자분이 저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도록 질문자분의 인생의 삶을 체험을 가져다 준 거는 질문자분의 외모나 타고난 성향이나 부모님의 성향, 질문자분이 있었던 학군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이에요. 그렇다면 뭐 답이 없습니까? 사람들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질문자분이 찾아내야 될 거는 배우면 될 사람들을 발굴해내면 돼요. 질문자분이 이런 걸 하고 싶다면은 배우면은 될 사람들을 발굴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안목을 빨리 키워야 돼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주지 않을지 빠르게 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질문자분의 레퓨테이션, 질문자분의 평판에 흠이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질문자분이 사람들의 연애 문제 핵심을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고 이런 걸로 뭔가 일을 하고 싶다면은 난 질문자분이 그런 거를 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 난 좀 우리 사회에 좀 괜찮은 PUA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도 좀 인정하자고. 내가 대학 다니던 뭐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이딴 게 필요가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은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거의 없었거니와 오프라인 관계가 위주였고 사람들끼리 피부끼리 맞다는 게 많고 하니까 많이 나왔는데 그냥 질문자분한테 좀 용기를 주자면은 그 일본에 있는 룰제로 멤버인 모던 라이프 데이링 존이 무슨 프로그램을 한 줄 알아요? 바디랭귀지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그 바디랭귀지 프로그램이 90년대생이나 우리 뭐 80년대생들처럼 아날로그 시대나 오프라인 시대를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마음껏 살았던 사람들이 보면은 이딴 게 왜 돈이 되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요즘 일본이나 어떤 그런 미국의 Z세대는 제너레이션 Z세대는 기본적인 바디랭귀지도 못 읽는 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돈이 된다니까 세상에. 롤로 타마시가 그거 보고 그랬대잖아. 처음에 프로그램 보고 이게 돈이 되나 싶었대잖아. 롤로 타마시는 아날로그 세대니까. 난 좀 대한민국에 좋은 PUA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PUA들이 망한 게 옛날에 공중파 방송에서 하면 PUA가 한 명이 개망신 당한 이후로 그냥 초토화가 됐는데 그리고 뭐 내 댓글 보니까 예전에 내가 뭐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그 여자의 댓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유혹을 하고 껄떡댄다는 걸 되게 뭔가 나쁘게 봐. 뭐 그것뿐만 아니야. 내가 가끔 이렇게 크롤링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러분들 글들 모니터링 해보면은 뭐 40대가 20대한테 껄떡거리는 것도 불쾌하다. 뭐 선배가 껄떡거리는 것도 불쾌하다. 뭐 알바한테 추근되는 것도 불쾌하다. 알바한테 번호 따는 것도 뭐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지들끼리 혼자 무슨 막 정조대를 빤스를 쳐 올려 입고 있어. 막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유혹이라는 게 잘만 하면 좋은 거고, 재밌는 일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를 유혹하는 게 민폐고, 누군가를 유혹하는 게 더러운 일이고, 누군가를 유혹하는 게 쓰레기 같은 일이고, 무슨 아주 그냥 헬조선 선비들 납셨어. 그냥 나는 한국에 PUA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좀 우리 20대 남자분들은 좀 전문가들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운 좋은 시대를 지나왔지만 여러분은 또 다른 환경에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좀 실전에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특히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텍스트 게임 하는 거 알려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몰라요. 나는 많이 늦은 것 같지만 나 때는 뭐 모르겠어요. 나 때는 헌팅 포차라는 게 개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있기야 있었을 텐데 난 갈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우리 과에 뭐 여자들도 많았으니까. 근데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헌팅하는 기술 이런 거 내가 했잖아 예전에 난 살면서 헌팅을 해본 적이 없다고. 난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난 진짜.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 아 내가 너무 그런 환경에 살아가지고 아 이런 걸 해본 경험치가 없다는 게 참 아쉽다. 이제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그래서 난 누군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난 한번 해보고 싶거든. 응.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일 좀 정리되면은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해요. 아는 지인이랑 해가지고. 아마 나도 처음에 할 때는 무지 삽질하겠지. 왜냐면 난 한평생 살면서 생판 모르는 여자랑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꼬셔보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PUA를 알고 있거나 자신이 실력이 있는 PUA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리를 마련을 해서 뭐 굳이 얼굴을 안 내밀고 나와도 돼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채널에서 활동을 한 게 있으면은 다만 좀 자신이 진짜 자신 있게 실력 있다고 좀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뭐 그런 홍보 마케팅의 역할을 보다는. 그럼 난 좀 우리 채널에서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좀 시간 내가지고 1시간이라도 스카이프나 뭐 요즘 또 뭐 있냐 줌 이런 걸로 익명으로라도 굳이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좀 대화를 좀 하면서 우리 채널에서 이제 이런 걸로 고민을 하는 남자들의 어떤 공통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좀 시간이 지금 좀 빡세가지고 근데 뭐 1시간 정도 내는 거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자분도 뭔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상이 많으신 모양인데 본인이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꼭 질문자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랑 이렇게 라이브로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다던가 이 정도의 어떤 기량을 갖춘다면은 저는 뭐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뭐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모두를 구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레드필은 모두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남을 도와준다면은 나는 남을 도와준 것 자체를 비판하진 않아요. 그걸 회의주의적으로 보진 않는데 그래서 내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남에게 도움을 바라려면 일단 스스로 일어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돕자를 돕는다는 말이 왜 생기냐면은 스스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요. 손가락 빨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도와주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부채의식이 싫고 짐덩이가 싫거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잠깐만 도와주면 저 사람은 알아서 혼자 굴러가겠거니 하고 도와주는 거야. 근데 손가락만 빨고 나만 쳐다보는 사람을 도와주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쟤 나한테 들러붙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쟤 나한테 의존할 것 같은데 뭐하러 인생에 그런 짐을 만들어. 그러니까 멀리 밀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더 외로워지는 거고 사람들은 그런 식의 기생충 같은 마인드를 싫어요. 본능적으로. 이쁜 여자가 그래도 짜증이 나려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모든 사람들을 교육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분만이 할 수 있는 거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자질이 빛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문자분의 임무가 있다면은 질문자분은 모든 남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할 만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뭐 이게 뭐 성경이 소설이다 아니다 판타지다 말이 많지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성경에 예수님이 뭐 모든 사람을 다 병을 치료하거나 아니잖아. 지구상에 있는 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이상입니다.